크게는 비파열 대동맥류하고 모아모아병에서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역시 진단비 일부 있지만 종합적으로 부족하다고 발생이 되더라. 그다음 소외감 쪽 보니까 아까 보신 대로 진단비 200만 원에 수술비 20, 입원비 2만 원씩 해서 실제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암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치료비 들어가는 걸 보면 역시 부족하게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양성종양 수술별 예상보험금 보니까 우리 건강진단 많이 받으면서 대장 용종이라든지 위 용종 많이 제거하시죠. 여기에는 진단비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의 수술비와 입원비로 역시 많은 부분 부족하다고 발생이 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런 소소한 질병에 사망에 이르지는 않지만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고액의 치료를 받지 못했을 때 가족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본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고액 항암 치료비 검색을 해보니까 당연히 가입되는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아프더라도 덜 아파야 되고 병원에 가더라도 일반 치료만 받아야지 60% 이상 권장하는 비급여 치료는 받을 수 없거나 포기해야 되는 상태다. 그렇다면 왜 신약과 신기술이 발생을 할까요? 과거의 치료 기술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로 인해서 환자의 치료도 잘 되지만 여러 가지 과거에 환자들이 겪었던 불편함을 덜 겪게 만드는 게 신기술과 신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72년생이니까 지금은 안 아프지만 앞으로 아플 가능성이 가장 많다는 취지로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분이 가입한 거에 대한 사망, 암, 고해감, 뇌출혈, 심혈관, 수술비, 질병입원비, 상해입원비, 실손, 운전자보험 종합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렸고요. 실비하고 운전자보험은 어느 회사 언제 가입하든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앞단에 있는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만약에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카테고리를 쓰기 어렵거나 쓰는데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초대하시고 기본적인 고해감 치료나 로봇 수술 쪽 조회해서 보여드리고 간편 보장 분석 하나만 보더라도 리얼하게 어떤 게 부족한지 어떤 게 충분한지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까 이미 보여드렸지만 한 장짜리로 뇌출혈과 심근경색증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부족하다고 한눈에 보이거든요. 더불어서 점수한 것도 때로는 고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 당신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적지만 알차게 준비했는데 실제 필요한 부분으로 다시 역산해서 점수해 보니까 당신의 보험 점수는 41.5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개선을 하고 가실 거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아까 제가 스핀셀 조합법 말씀하신 이분 본인 나 어떻게 이야기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아직도 참고 기다려보세요라고 제가 워워를 했었고요. 그 다음 예상보험금 카테고리에 제가 주로 쓰는 그 질문이 고액 항암 치료비를 클릭을 하고 질문을 주로 하거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보장 내용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보험 판매했던 추세가 중입자 치료나 비급여 치료보다는 표정항암 치료에 나머지는 다 진단, 수술, 입원, 기타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고액 항암 치료비 딱 클릭을 하고 넘기면 고액 항암 치료에 대한 의료 정보까지 주는데 이거는 뭐 기타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쓰고 있는 라이프리 통해서 이런 정보까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장점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액 항암 치료란 고가의 항암제 투여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여기에 주요 특징 정도는 같이 공유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많은 비용인데 최신 항암제나 표적 치료제는 효과가 뛰어난 만큼 가격이 매우 높아 환자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나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높은 비용이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을 일부 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장기간 치료받았을 때는 본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까지 여기 언급을 해주기 때문에 고객한테 굳이 제가 억지 써서 전달을 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고액 치료비 중에 중입자 치료 보험금이 얼마나 오는지 클릭했더니 당연히 제로가 뜨죠.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암 치료 방법 중 하나인데 대부분 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고 안 아팠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즉, 2명 중에 1명이 암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비급여 치료를 받으라고 권장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은 포기하실 수밖에 없다.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단데요. 총 치료비가 제가 중입자 치료비를 검색을 해보니까 총 치료비가 횟수로 보면 4회에서 12회 정도 되고요. 치료 비용으로는 4천에서 5,500만 원인데 저도 준비하면서 한 번쯤 새롭게 왜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지 봤더니 치료계획 수립 비용이 별도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약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그렇다면 실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가 중입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치료계획 수립, 영상 촬영, 물리학적 선량 계산, 치료 시행 이 비용이 별도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합산 중입자 치료 받으려면 총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한 개 병원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1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더라. 그것도 한 번에 치료받는 게 아니라 횟수로 4회에서 12회 정도 받아야 되니까 부수적인 비용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 이 중입자 치료의 장점은 아시는 것처럼 암세포에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정상 조직 손상을 줄이는 장점이 있는데 실손에서는 통원비 정도 해결될 거고요. 항암방사선 치료 특약 가입한다 하더라도 5천, 7천, 1억씩 가입을 안 하는 거로 보면 정말로 소액으로 보험금을 수혜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많은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비급여 관련된 소액의 치료비 보험을 가입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고액의 보장을 받는다면 정말로 보험의 가치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우리의 설계 제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비급여 중에 대표적인 게 로봇 수술인데 역시 로봇 수술 관련된 것도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100명 중에 5명 미만 정도가 로봇 수술 특약에 가입돼 있지 대부분 가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역시 이제 로봇 수술도 검색을 해보면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수술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사람의 손보다는 훨씬 미세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며 섬세한 수술 부위에 정확하게 접근하고 병변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의학적 정보가 나와 있고요. 침습수술, 즉 작은 절개창을 통해 수술이 이루어지므로 환자의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작다는 장점이 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술과 신약은 이렇게 고객한테 덜 고통스럽게 빨리 그리고 완치에 이르는 속도가 빠르게 치료가 되다 보니 당연히 원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가한 상태이다. 참고로 일회 수술비를 또 검색을 해보니까 주로 수술 많이 하는 게 갑상선인데 갑상선은 1회당 400에서 700, 자궁암은 500에서 800, 직장암, 대장암은 500에서 600에서 1400, 전립선암 700에서 1200, 유방암 700에서 1500, 위암 800에서 1500만 원 정도이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수술 특약 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더라. 결국은 역시 비급여 치료기 때문에 개인적인 현금 부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시 실손의 비급여 수술비 일부로 해결할 수 있지만 수술 특약도 아시는 것처럼 고액으로 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암진단 특약으로 해결한다면 일회성으로 지급받는 진단비로 초기 비용 쓰고 나면 그 다음 장기간 동안 치료하는 비용으로는 역시 개인적으로 현금 지출이 불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호하는 게 비급여 치료 쪽에 집중되어 있는 상품을 1차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다빈치 로봇 수술, 그 갑상선 수술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금 조회해보니까 2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적어도 500에서 1,400만 원 정도 이상 발생한다고 보면 역시 보험금을 타더라도 수술비로는 부족하다. 그 외 기타 비용까지 하면 많은 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요즘에 이제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허혈성 심장질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죽상경화증입니다. 죽상경화증. 죽상경화증을 제가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 이후 지속적으로 그 죽상경화증이 발생한다고 나옵니다. 즉 혈관에 그 노폐물이 끼어서 혈액이 응고되는 상태가 1차 죽상경화증, 2차가 동맥경화증, 3차가 협심증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그냥 준비 안 하지 말고 충분히 대비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신생아를 뺀 나머지는 죽상경화증에 이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더불어서 환경 문제, 먹는 음식의 문제,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식품과 기타 약품을 먹는다 하더라도 혈액에 지방질이 안 끼고 살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초기부터 예방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안내도 드리지만 초기에 치료를 받아서 동맥경화증이나 협심증, 즉 심장마비 형태로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상경화증의 특징이 동맥, 내벽에 플라크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죽상경화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혈류에 장애가 생기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어서 더 심하게는 심근경색증,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심각한 질환이 원인이 바로 죽상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희가 의사나 의학적인 지식을 많이 겸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라이프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전달시켜 줄 수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죽상경화증은 금연, 즉 흡연, 음주, 또 식단, 운동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 약에는 고고당,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연결되기 전 단계가 바로 죽상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비하는 상품도 또 업계에 얼마든지 존재하죠. 그래서 요즘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시 진단비를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 라이프리에서는 약관을 토대로 해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거의 리얼하게 확실하게 검증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보니까 죽상경화증으로 수술했을 때 2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50대 중후반이 된 남성은 죽상경화증은 거의 100% 걸린다라고 보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회사의 상품을 논할 수는 없으나 보신 대로 이분이 부족했던 부분은 비급여 쪽에 고액의 치료비가 부족했던 상황으로 즉석에서 30분 만에 설계를 했고요. 30분 만에 전자, 모바일 청약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억 통장과 그리고 그 나머지 기타 후유장에 관련된 상해 사망 쪽에서 38,202원짜리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저는 라이프리의 정말로 위대함이 두 번째 만난 분이고요. 보험 이야기는 첫 번째 해본 적도 없고 두 번째도 30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정말로 우리 세일 하시는 분들 그간의 활동 성향으로 보면 30분 만에 두 번째 만난 분한테 계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제가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라이프리의 엄청난 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품은 비급여 쪽 보장하고 급여 쪽에 부분적인 상급병원과 입원비까지 보장해주는 대단히 파워풀한 상품인데 20년 갱신형이긴 하지만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고객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저는 이 상품만 가입시키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넘어갔을 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금의 시장이 다시 도래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즉 장수하는 거 충분히 다 인지가 됐고 국민연금이나 기타 연금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실제 노후 즉 연금을 수혜받아야 되는 시점으로 보면 연금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적게 받거나 연금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부터 시작해서 절대적으로 12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 저는 앞으로 도래할 시장은 연금 시장이라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에 여기에 맞춰서 연금보험을 추가적으로 판매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 주에 연금보험 변액연금보 8% 확정이율자리 설계해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변액보험에서 8% 확정이라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과거 2000년도에 변액보험 판매 개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지만 8% 확정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은 정말로 업계에서 굉장히 유일무이한 상품이 아닌가 싶어서 이미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I 플랫폼 라이프를 활용하는 핵심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상 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같이 제 핸드폰 안에 있는 2,000명 정도 있던데 돌아가면서 안부 전화하는 거 하고 최소한 하루에 5명 이상한테 라이프리 초대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문구도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있고요. 보내고 나서 그들이 응답이 없을 때 또 2차 제가 대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 최초로 예상보험금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는데 무료로 서비스를 해준다. 개인정보 없이 전가족 24시간 제가 서비스해 줄 수 있다. 또한 현재 전보험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이 굉장히 다양한데 35만 가지의 보장 내용을 압축해서 6만 가지로 줄여준 거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AI만이 할 수 있는 거라서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동의해주고 서비스 한번 받아봐라. 증권이 없이 다 가능하다. 단 동의 한번 해주면 증권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제가 언제든지 24시간 보험금을 어디에서 얼마 탈 수 있는지 확인도 해주고 부족한 부분 체크와 보완까지 해줄 수 있다는 내용들을 수시로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험에 대한 권유는 하지 않겠으나 보여지는 바에 의하면 비급여 치료비 필요할 것 같고 주의질환에 대한 생활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노후 준비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니 실제 필요하다면 연락을 주십사라는 말을 잊지 않고 하고요. 또 저한테 한번 초대된 고객한테는 저는 주변에 지인들이 있으면 라이프리 초대해서 제가 서비스해 줄 수 있도록 3명만 소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거든요. 실제 들어옵니다. 가족 포함해서 주변의 지인들 모임에 갔다가 본인이 서비스 받은 거에 대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이걸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전병길. 그래서 전화번호 받아서 소개받고 실제 많은 분들한테 서비스도 해주지만 계약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영업 노하우 상품에 대한 컨셉 이야기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보험회사 30년은 관리자로 근무했고요. 또 교육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었지 실제 세일해 본 적은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세일한 거는 불과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래서 노하우라기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같은 라이프리가 등장을 했을 때는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 기회에 저는 편승해서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제 기준으로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대 흐름에 맞는 방법을 찾고 활용하면 영업 노하우의 포인트 정립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법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면 그냥 30만, 40만, 50만 설계사 중에 그저 그런 설계사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배신행위를 하는 거 아니라는 조금 심한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전문가라고 늘 이야기했고 전문가로 알고 있고 나한테 어떤 의뢰를 했었는데 그들이 뒤돌아서 이렇게 고도의 기술을 가진 플랫폼으로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실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약을 체결시켰던 그분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지만 AI 플랫폼으로 정상적인
검토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되 빨리 본인이 판단해서 수정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좋은 상품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시대 흐름에 맞게 늘 새로운 상품이 나오지만 고객한테 정말로 적합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좋으냐 안 좋으냐인데 고객한테 가장 필요한 상품을 제안하고 가입시키면 훌륭한 상품인 것 같고요. 설계사인 나한테 편하고 필요한 상품을 제안하고 가입시킨다면 효율이 좀 떨어지는 상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제안하는 대로 고객이 받아들이긴 하지만 제안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고객의 사항을 잘 파악하고 제안을 하셔야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누군가 또 다른 그 컨설팅을 한다고 했을 때 역공격을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상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선택을 해서 드리지만 고객이 과연 어느 정도 정말로 필요한 상품인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원수사 오래 근무하고 지회에 와서 이렇게 몇 개 회사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회사별로 안 좋은 상품 단 한 개도 없고요. 교육받을 때 보면 30분 동안 원수사 지점장님 오셔가지고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상품 교육할 때 정말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과연 내가 그 30분 동안 들어서 고객한테 얼만큼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교육은 원수사 지점장들을 한 달에 뭐 다섯 개 정도 전후 회사 주에 한두 번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은 한 개 회사당 다섯 개 이상 들어간다면 적어도 한 달에 25개 이상의 상품을 제가 접해야 되거든요. 과연 거기서 얼마나 핵심적인 상품을 잘 골라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고객의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라이프리가 100%다 정답은 아니라 현재 몇 개월 동안 하면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보니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오히려 고객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는 배신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라이프리를 초대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어려워서 시간 보내면서 고객과 호흡하는 게 더 장점일 수 있는 게 현재 솔루투스라는 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 보장 부속하는 회사의 프로그램에는 이메일 인증 안 받아도 할 수 있는데요. 솔루투스는 금융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용정보원의 데이터를 끌어올 때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솔루투스라는 회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면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메일 인증 없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거꾸로 이 장벽이 없어지면 수없이 많은 설계사분들이 라이프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경쟁력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초대해서 심지어는 계약을 안 하더라도 고객의 직장이나 집까지 찾아가더라도 초대를 하는 열정을 보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14세 미만은 초대가 안 되는데 참고로 부모가 자녀가 어리면 대부분이 아니라 고객이 부모이지 자녀가 계약자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 초대하면 자녀 피보험자로 다 뜨고요. 만약에 자녀가 계약자 피보험자 된 상태에서 그 계약을 이루어진 이후에 초대를 하게 되면 부모한테 피보험자로 돼 있던 내용도 자녀한테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렵게 초대할 때가 오히려 고객이 더 좋아하고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고요. 현재 7월부터는 다시 또 분급으로 돌아가면서 1200% 룰이 바뀌었을 때 우리의 경제 근육은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라이플이 가장 저는 경쟁력이 가장 강한
하나의 무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시험장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를 포함 당신의 꿈과 목표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제여수 총괄에도 약 1,500명, 금년 말이면 3,000명 될 거로 확신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3,000명의 꿈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신경열 대표님의 꿈과 목표가 무엇일까? 또 관리자분들의 꿈과 목표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저는 늘 하고 있고 저도 스스로 저한테 답을 주고 있는데 음, 꿈은 진짜 죽기 전에 반드시 이뤄놔야 될 거고 목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늦게 출발을 했지만 26살에 보험업계에 입문을 했고요. 37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조금 젊은 활기가 넘치는 분들보다는 연식이 됐지만 못지않게 열정 가득한 상태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500명 라이프리 초대하는 게 저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더불어서 늦게 시작한 만큼 보험 설계사 역할은 최소한 80 아니면 그 이상 건강에 허락할 때까지 하겠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500명 정도 초대하면 고객은 2,000명 정도 이상은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추가로 소개받을 수 있는 고객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제 주변에 보험업 하다가 자녀들한테 이 업을 물려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제가 최근에 원수사 관리자처럼 신입사원 시험 볼 때 시험장에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봤는데 젊은 분들이 시험장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취업이 안 되는 요인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보험을 물려받기 위해서 시험장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즉 이제는 중소기업 정도의 매출과 소득을 올리는 게 바로 보험업이고 20, 30년 근무하시면 그 정도의 자산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저도 늦었지만 그런 마음 갖고 꿈과 목표를 설정한 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금년 말까지 500명 이상의 라이프리 초대, 2,000명 이상의 고객 만들기, 80세 이상까지 보험 판매 활동하기,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날 90세, 100세까지도 보험 모집 활동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라이프리의 모기를 믿고. 그래서 제가 100억을 모으겠다는 꿈을 갖고 보험회사 다니다가 중간에 잠시 스톱했는데요. 돈의 숫자와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꿈과 목표이기도 합니다. 현금 자산 100억을 향해서 라이프리는 저한테 어마어마한 큰 도구고 재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이거 이상으로 더 많은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라이프리를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 퍼포먼스를 냈다는 거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저 아직 신입사원입니다. 26년 2월 25일 날 JS 총괄에 입사했으니까 이제 100일째입니다. 100일째.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훨씬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고 보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배우러 달려갈 거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가서 실제 활용법에 대한 리얼한 강의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부족해 보여서 그런지 단 한 번도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혹여라도 제가 가서 실제 라이프를 사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날 어디든지 달려가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드렸고요. 라이프리는 초대는 24시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객들하고 옆자리에 앉으면 마지막 마무리는 라이프리로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14세 미만은 초대가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지난달까지 라이프리 초대된 고객한테 삼성생명에서 상해보험 랜덤으로 가입시켜드렸던 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없어졌고 이메일 인증하는 거는 불편하지만
기존에 이메일 쓰시고 계신 분들은 이메일 인증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자동 인증 통해서 인증을 하시면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수총괄의 전병길이고요. 전화번호는 010-2829-8121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